네,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자라는 정말 엄청난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어느새 10번째 경 대념저경을 공부했어요. 지난 수요일 법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디가니까야 22번 하고 마치마니까야 10번 두 개의 경이 동일한 대념저경이다. 그리고 한 품을 마치고서 보니까 품을 마무리 짓는 그 자리에서 이 첫 번째 품 10개의 경, 이 품이 비할 수 없이 뛰어난 품이다 라고 말해서 152개의 경전, 마치마니까야 15개 품 중에 가장 으뜸가는, 그래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품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정말이지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해보자 라고 시작은 했는데 어찌 이래 공부가 힘든지 참 많이 고생을 한 거죠. 그래도 그간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했고, 그 메커니즘의 연장선,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대로 12연기고 삶에 대한 해석이니까 이 삶의 해석 안에서 발견되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들, 이 조건들을 어떻게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할까? 그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삶의 이야기가 설명돼야 되는 거죠. 삶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정형적인 답을 우리가 만들었다, 설명했다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삶은 괴로움을 만들까? 그 자리에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이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에 이어가지고 수행 지도가 그려지는 이제 이 관계를 보고 있죠. 그럴 때 바로 이런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도구가 받쳐주니까 대념적용이라고 하는 이 중요하고 어렵고 웬만해서는 사실 그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 경을 웬만큼 해석을 해냈다, 이런 이야기죠. 수요일 날 그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제가 좀 더 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목요일 수업의 두 번째 시간을 보충 수업을 했죠. 그런데 그때 사실 마스크를 끼고 이 어려운 주제에 보충 강좌를 하다 보니까 박보부님 그때 참 보시기에도 그랬을 거야. 제가 저도 힘들고 보충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를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상태에서 또 좀 정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대념적용 공부를 현재 수준으로 완성하는 이런 두 번째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일요일입니다만은 우리 두 분 박보부님이 이제 법당에 와주셔서 같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가능한 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가지고 대념적용에 대한 현지 수준의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라고 하는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주제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념적용은
신수신법이죠. 신수신법 네 가지를 대상으로 삿띠를 확립하자, 삿띠를 힘있게 하자. 그래서 힘이 써진 삿띠를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대념적용의 대의 첫머리에서는 비구는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요번 대념 적용 공부에서 가장 특징적인 성과가 이거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먹는다. 요런 해석을 안 하고 이 앞에 이제 비쿠라고 하는 주어가 있으니까 이 비쿠라는 주격하고 까야누빠시라는 주격이 같은 것이어서 사실은 까야누빠시가 몸에 머문다. 요런 의미로 번역하는 순서를 바꾼 거죠. 그랬을 때 요 까야누빠시 요게 무엇냐 하니 몸을 이어보는 자 하니까 몸을 이어보면서, 그래서 몸을 이어보는 자가 몸에 머문다. 비구는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이렇게 번역의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어떤 일이 이어지나요? 신수신법 사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마다 대념적용은 우리가 뭐니 해도 후렴을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후렴에 가면 몸을 이어본다라는 것을 안과 박과 안팎으로 안팎에서 안과 박과 안팎에서 몸을 이어본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첫 단계예요. 이럴 때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박이라는 것은 남이죠. 나에게서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남에게서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나와 남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죠? 그 자와바사나든가 디가니까의 18번 경에서 보면 안이라는 것은 내 몸을 보는 것이고 닭기라는 것은 남의 몸을 보는 것이고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자와바사나 경. 그런가 하면 후렴은 다시 이어가지고 법을 이어보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몸을 이어보는 대신 법을 이어보는데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라고 하면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 그리고 사무다야 와야 담마 이렇게 나왔었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를 안팎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뭐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거는 몸을 이어보는 거예요. 신수신법 하지만 몸을 이어본 요 얘기라 어디에서 보느냐? 나한테서 보든 남한테서 보든 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몸을 이어보는 요것이 수행 지도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거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다. 그리고 법을 이어보면서 라고 하는 요게 법의 윗바사다다. 요 부분을 수요일날 대념적용 첫 수업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낸 건데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제 요번 수업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하지 않고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을 때 후렴에서 말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라는 요런 전개가 일관성을 가지고 해석이 된 거죠.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후렴은 조금 더 나가면 요번에 우리가 또 발견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죠. 빠띠사띠라고 하는 개념을 이거 그냥 사띠하고 다른 것이다. 그죠? 빠띠라고 하는 접두사를 해석 안 하고 가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또 대부분 해석을 안 하고 그렇지만 접두사가 굳이 특별한 경들에서 특별한 상황을 지시할 때 빠띠라는 접두사가 붙어있다 라고 할 때는 이 접두사가 사띠 앞에서 무언가 특별한 상황을 지시해주고 있다 라고 그 점을 주목해서 밀착된 사띠라고 새롭게 해석을 해냈죠. 서술적으로 나올 때는 빈틈없이 사띠하면서 또는 빈틈없이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빠띠사띠라는 개념에 주목한 것도 커다란 성과고 그러나 뭐니 해도 이렇게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이런 설명을 해난 요거는 정말로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오늘 이제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박호부님 좀 전에 제가 법을 이어보면서 라고 하니까 요 뭐라고 하셨어? 일어남 사라짐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하셨을걸? 아, 그렇습니까? 아까 자라남 이렇게 하던데? 일어남 자라남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런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제가 요거를 그동안 우리는 이제 사무다야라는 단어, 아탕가마 이 단어를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좀 더 구체적 의미를 담았죠. 그리고 여기서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라가 나온다고.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라는 용어를 사실은 악당가마하고 같은 의미로 보자라고 해서 대념 적용을 번역하면서 법을 이어보는데 어떤 법이냐 하면 사무다야 담마, 자라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와야 담마, 줄어듦의 법을 이어보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러면 무엇이 자라남의 법이고 무엇이 줄어듦의 법이냐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기본적으로 법령처에서도 법이 5가지가 제시가 되잖아. 그 중에 5가지 장애와 관련해서 법이 제시되는 거는 장애라는 건 뭐야? 괴로움을 자라나게 하는, 생겨나게 하는 사무다야 담마잖아. 그러니까 5가지 장애라든가 뭐 오치원 이건 뭐 그리고 오치원도 말을 했죠. 그리고 내외 입척 안에서 족쇄가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이 족쇄도 자라남의 법이다.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줄어듦의 법은 뭐가 있죠? 사념처? 아니고 칠각지지. 법령처 5가지에는 사념처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칠각지가 있고 자라남 줄어듦의 법은 사성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수정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후렴의 첫 단계는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말한다. 그래서 내적인 심해사마타에 의해서 삼매가 성취되고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에 대한 이어봄, 관찰이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법의 윗바사나로 결정된 이 자리에서 뭐 장애라든가 뭐 각지라든가 이렇게 내용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이 타당한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 왜냐하면 박고부님, 우리 그 법의 윗바사나가 어떻게 보통 설명이 돼요? 보통 수상 밑달가에 그래. 일어난 몸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는 가운데 생겨나는 거야, 그치? 머무는 것도 내가 아는 가운데 머물고, 없어지는 것도 내가 아는 가운데. 즉, 내가 생겨나는 것을 직접 보고 알아. 아, 생겨나고 있구나! 라고 안다, 여기 이름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내가 직접 보면서 아는 그게 법의 윗바사나인데, 거기서 어떻게 자라남의 법은 장애고 족쇄고 이렇게 대비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겠다. 어쩌면 문제는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사무다야 아땅가마, 이 아땅가마를 와야라고, 지금 이제 대념 적용에서 와야를 쓰잖아. 와야 담마. 와야 담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 이해해서 아땅가마와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접근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좀 경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좀 재미있어. 몇 가지 우다야 요런 말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 우다야에다가 요게 이제 V하고 발음이 이제 비슷하다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의미는 우다야하고 와야하고 두 개를 발음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요런 상태야. 요 와야가 있죠. 병에 보면은 사무다야 아땅가마라는 자라남 줄어듦이 직접 쓰이는 어떤 정형된 구절을 말할 때 오치원에서 우다야 바야를 이어본다. 우다야와 와야를 이어본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사무다야라는 말, 아땅가마라는 말, 이럴 때 사무다야 자리에 있는 요 우다야, 요거하고 아땅가마 대신에 요 와야를 쓰는 요런 짝도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비슷한 부르는 오빠다 하고 와야하고가 짝이 되는 요런 것도 있는데, 오빠다도 뭐 좀 비슷한 의미거든. 요거 생기다라는 의미라서 요런 짝도 있고, 거기에 대념 적용에서는 구체적인 단어로는 사무다야 담마, 그죠? 그냥 사무다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무다야 담마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자라남의 법 이렇게 본 거잖아.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 요런 짝을 가지고 대념 적용에서는 법의 밑바사나 요 자리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게 꽤 여러 가지야. 이거를 뭔가 좀 명확하게 짚어보지 않고 대념 적용을 해석하면 잘못 경을 풀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요 며칠 동안 제가 또 좀 고생스럽게 정말 고생스럽게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오늘 드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가 사무다야 담마누파시 와야 담마누파시의 의미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대념 적용에 나오는 두 가지예요. 자, 내용 보면 사무다야 담마누파시와 와야 담마누파시는 두 개의 대념 적용에서 후렴의 두 번째 과정을 구성하는데, 자, 두 개의 대념 적용이라는 것은 D가니까야 22, 맞지마니까야 10. 그럴 때 그 후렴의 두 번째 과정을 구성하는 데가 뭐예요? 후렴에서 첫 번째 과정은 몸을 이어보는데 안팎 요거죠? 두 번째 과정이 법을 이어보는데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 요거예요. 법의 윗바사나. 두 번째 과정을 구성하는데 첫 번째 단계를 구성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이어 법의 윗바사나를 지시합니다. 이 외에 두 개의 경에서 더 발견되는데 47번 상류타 40 분석경에서는 염처수행으로 사띠빠따나 바와나 고 52번 상류타 1번 외딴고세 감경 1에서는 사념처를 이름에 대응하는 사념처의 확고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사무다야 담마와 와야 담마의 의미는 사무다야와 아땅가마 등 몇 가지 용어들과의 연결관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 분석경이 말하는 염처수행, 외딴고세 감경 1에서 말하는 사념처의 확고함, 이런 얘기는 좀 뒤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드린 교재가 총 3개죠. 3개 중에 그림 말고 이렇게 된 또 하나의 교재 있어요. 여기서 제가 47번 그러니까 분석경하고 외딴고세 감경 1번 새로 번역해 가지고 드렸거든요. 요게 또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그 오늘 이 주제를 보는데 아주 요긴한 경이라서 같이 드렸어요. 좀 이따 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사무다야 담마와 와야 담마의 의미는 사무다야와 아땅가마 등 몇 가지 용어들과의 연결관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요게 무슨 얘기예요? 본방 설명드렸지만 사무다야 아땅가마의 짝을 이루는 용어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우다야 와야의 짝도 있고 우빠다 와야의 짝도 있고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 이런 짝도 있는 거야. 근데 요런 연결관계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 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사무다야는 아땅가마와 짝을 이루어 오온을 서술하는 정형을 구성하는데 자라남과 줄어듦입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하여간 뭐 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자라남 줄어듦이잖아. 사무다야 아땅가마. 요거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라고 할 때, 이띠 루팡, 이띠 루파사 사무다요, 이띠 루파사 아땅가모 해서 색수상행식 5온에 반복돼요. 이렇게 3개 있고, 이렇게 3개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3개 줄어듦이 있다. 해서 5온에 반복되는 요 자리에서 사무다야 아땅가마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색수상행식 5온 각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박고부님 저기 색이 뭔지 아세요? 색이 뭔지 잘 아실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색이 있다. 색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뭐 무상하게 결합돼서 존재하는 어떤 뭘 말하겠죠? 그럴 때에 또 그 색에 대해서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요거를 이제 색수장행식 5온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5온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무언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이것에 의해서 자라남이라는 개념, 줄어듦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있는지 요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나오지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오온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사무다야 자라남이라 하고 삶의 과정에서 오온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을 아땅가마 줄어듦. 요거만 이 경에서 딱 정의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사무다야 아땅가마로부터 시작해서 보아야 하는 게 경이 정확하게 정의를 해준다고. 이게 이제 22번 상류타, 그러니까 온상류타죠. 22번 상류타 5번 경이 삼매경이야. 이 삼매경에서 삼매를 닦아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색수상행식의 사무다야, 자라남이 무언지, 아땅가마, 줄어듦이 무언지를 부처님이 정의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명확한 거야.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사무다야와 악당가마는 요렇게 그 오온과 그 자라남 줄어듦 이런 의미를 가지는 짝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는 자라남 줄어듦과 연결되는 몇 가지 짝을 표로 정리한 뒤 서술하였습니다 했어요. 이게 이런 몇 가지 짝이 있다 보니까 뭐 우선은 결론을 이렇게 그 표 하나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우다야 바야, 요거는 우다야하고 와야가 연결된 건데 요거를 저는 하여간 그 생겨남과 무너짐 요렇게 우다야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생겨나는 거야. 근데 와야는 이게 디스트로이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요거를 제가 무너짐으로 번역을 했어요. 사무다야 악당가마는 자라남 줄어듦이고, 그리고 또 경에 보면 우다야타라는 말이 나와요. 우다야타인데 보니까 사무다야의 뒷부분하고 악당가마의 앞부분이야. 우다야타. 그래서 요거는 사무다야 악당가마를 줄여가지고 묶어서 우다야타라고 줄여서 쓰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대로 자라남 줄어듦으로 동일하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가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요 결론을 내기 위한 거지. 그동안은 제가 이런 구체적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자라남의 법, 줄어듦의 법 해서 사무다야 악당가마를 그대로 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정리가 되니까 사무다야 담마는 그대로 자라남의 법으로 하자. 그런가 하면 와야 담마는 무너짐의 법이다. 서술적으로 쓰면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렇게 이제 일단 유사한 몇 가지 용어들의 짝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출발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쓰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1번 우다야 바야 누파시 하면 생겨남 무너짐을 이어보는 자 해서 생겨나고 무너진다라는 게 뭐예요? 그대로 이게 무상을 말하죠. 그래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 그런데 이 정형은 판자수 우파다낙 칸데수 우다야 바야누 파시 위아라티, 즉 오치온에 대한 우다야 바야를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뒤이어 머문다에 뒤이어 나타나서 우다야 바야가 이 정형을 지시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정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색이 있고 내지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 요게 아주 정형된 형태로 나오는데 요런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라는 그 정형 앞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오치온에 대한 우다야 바야를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그게 무엇냐? 이렇게 색이 있다 내지는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정형, 이렇게 색이 있고 내지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라는 이 정형을, 그게 이름이 뭐냐? 그 정형문을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할 때 경은 우다야 바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다야 바야누 파시, 우다야 바야를 이어본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앉아가지고 이것이 색이다,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내지 이렇게 식이 있다, 이렇게 식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 라는 오온에 대해서 그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거, 이걸 지칭하는 말이 우다야 바야누 파시에서
우다야 바야, 즉 우다야하고 와야하고 생겨남과 무너짐을 이어보는 것.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상에 대한 이해로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무상의 개성, 즉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 와야 단미노 우빠짓와 니루짠띠 때상 우빠사모 스코띠 참으로 행들은 무상하다.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진 것이고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에서 와야는 우빠다와 짝을 이루어 나타납니다. 우빠다는 coming into existence, appearance, birth여서 우빠다 와야를 생겨나고 무너지는으로 번역하였는데 무상의 의미를 드러내줍니다. 그죠, 박고부님? 요게 무상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뒤에 또 보면 다른 경들을 보면 이게 그대로 무상을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개성은 우빠다, 생겨남과 와야, 무너짐, 그리고 우빠짜띠, 생겨나다, 니루짠띠, 무너지다를 서로 대응시키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너짐이라는 것은 우빠다, 생겨남이 우빠짜띠, 생겨나다와 대응하니까 니루짠띠, 그러니까 와야, 무너짐이라는 것은 니루짠띠, 요 잘못 썼네요. 소멸하다입니다. 니루짠띠 소멸하다. 소멸하다를 대응시키는데, 그래서 무너짐이라는 말은 소멸과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다야와 우빠다는 유의어여서 생겨나고 자라나는 무상의 한 측면을 지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야와 니루짠띠는 변하여 다른 것이 되는 무상의 다른 측면을 지시하는 유의어라고 하겠습니다. 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겨난 결과가 무상한 거다 보니까 이 조건들이 해체되면, 조건이 달라지면 그 상태를 유지 못하고 변해서 다른 것이 돼버리잖아. 이게 사실은 무상의 의미잖아요. 이럴 때에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다, 자라난다 하는 이 결과를 만드는 한쪽 측면하고, 그게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이런 과정을 지칭하는 양쪽 측면으로 무상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우다야가 됐든가 우빠다가 됐든 이것은 지금 이렇게 무상한 행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측면, 생겨나는 측면을 지시하고 있죠. 이 무상의 개성을 보니까. 그런가 하면 와야하고 니루짠띠는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고 변해서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소멸하고만은 없어지고만은 무너지는 이런 측면을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무상이 무언지를 보는 아주 중요한 이해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다야 우빠다, 와야 니루짠띠 이런 대응 관계를 무상의 개성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다야파야는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 생겨나고 자라나는 측면을 지시하는 우다야와 조건들의 해체를 통해 변하여 다른 것이 되는 측면을 지시하는 와야를 복합하여 무상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인정할 수 있겠죠? 동의가 되죠? 그리고 우다야바야누파시는 생겨남 무너짐을 이어보는 자, 즉 무상을 이어보는 자인데 그 구체적 방법으로 이 정형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다야바야누파시 하면
생겨난 무너짐을 이어본 자 무상을 이어본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무상을 이어본다는 게 뭐야? 박고부님, 무상을 이어본다는 게 뭐야? 하는 요 부분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그 구체적 방법으로 이 정형, 이거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의 자라남, 색의 자라남 줄어듦이 있다, 내지 이렇게 식이 있다, 이렇게 식의 자라남,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 요거 오온에 대한 그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무상을 보는 것이다.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상이라는 요 말의 의미를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고 자라나는 요 측면을 우다야, 우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무다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과정, 요거하고는 좀 차이를, 그죠? 의미가 좀 다른 거야. 그리고 역으로 와야 또는 니로짠띠 이런 표현들은 통해서 무상한 것이 자기를 생겨나게 한 조건들이 해체된다. 조건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소멸하는 이런 부분으로 무상의 전후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무상을 본다라는 것이 바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거. 요런 개념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사무다야와 아탕가마에서 자라남 줄어듦이에요. 이 정형은 이렇게 온이 있고, 이렇게 온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온의 줄어듦이 있다인데, 사무다야와 아탕가마를 자라남 줄어듦으로 번역한 것은 삼매경의 설명에 따른 것입니다. 연기, 곧 12연기가 설명하는 삶의 과정의 누적에 의한 변화를 자라남으로, 그 누적의 해소를 줄어듦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삼매경 적어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로 옵니다. 그래, 4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이제 이 삼매경이 끝나는 자리에 이 정형은 다양한 용례로 나타나는데 표로 첨부하였습니다. 어짜 하나 빼야겠네. 표로 첨부하였습니다 했는데, 요 이제 6페이지 가보면 우다야바야의 용례라고 했어요. 우다야바야가 뭐냐 하면 이 정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형이 나타나는 니까의 모든 용례를 지금 다 지금 다 뽑아가지고 표로 만들어 놓고, 표 다음에는 그 경들 중에 요 해당 부분만 다 표시를 다 이제 적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주 공부에 도움이 되고, 요 내용 보면 윗바사나가 뭐 하는 거지? 윗바사나가 바로 이렇게 오온의 이런 자라남 줄어듦을 보는 무상을 관찰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도 나오고, 아주 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페이지에서 3번. 사무다야 담마누빠시와 와야 담마누빠시, 자라나는 법과 무너지는 법.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요 두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두 개의 대념적형은 후렴을 통해 사무다야 담마누빠시와 와야 담마누빠시를 말합니다. 신수심 법을 이어보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이어, 자, 여기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몸을 안팎에서 이어보는 요거죠. 첫 번째 단계. 요것에 이어 삼매에서 드러나는 법을, 즉 이런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삼매에 들고, 삼매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이 드러나게 되면 그 드러나는 법을 이어봄 담마누빠시. 여기서 담마누빠시 이 말 자체가 법을 이어본다, 이 말이 그대로 법의 윗바사나가 되는 거죠. 담마누빠시
담마 윗바사나 사실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입니다. 이때 법을 이어봄을 사무다야 담마와 와야 담마의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하는 곳인데 앞의 설명에 의하면 자라나는 법과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법은 뭐예요? 어떠한 것이든 하여간 무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고 그것이 사무다야를 직접 쓰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요 측면이 되죠. 그런가 하면 와야라는 것은 줄어듦과는 다르게 무너지는 법 이렇게 직접 단어의 의미로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가 보는 이렇게 몇 가지 유사한 짝들을 놓고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하자 해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이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를 자라남의 법, 줄어듦의 법 이렇게 해석을 해서 거기에다가 뭐 장애하고 족쇄는 자라남의 법이고 각지는 줄어듦의 법이고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 우리 수정하자는 겁니다.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 의해서 삼매에 들면 법이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법을 놓고 이 법이 요렇게 생겨나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사무다야 자라남의 과정, 자라남의 측면 그리고 그 법 자체가 조건이 해체됨으로써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하는 거, 없어지는 거, 요거 와야 담마 무너짐의 법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담마 윗바사나라는 이 수행의 과정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측면에 좀 더 충실한 해석을 하는 이런 측면이 되죠. 네, 그 부분을 약간 바꾼 게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의 대부분이 그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편 맞지마 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에 의하면 법의 윗바사나는 삼매에서 드러나는 법들을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라고 통찰하는 것인데 요거 아까 우리 설명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 라고 꿰뚫어 알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는 게 없었는 건데 조건들이 결합하니까 생겨나는 거야. 무상에서 우다야 생겨나는 측면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있었다가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이게 압도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거다 보니까 조건들이 해체되면 있었는 것 같은데 조건들이 해체됐다라는 것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 이 얘기죠. 이게 그대로 무상을 보는 거고 이렇게 보아내는 것이 여실직연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직접 보고 유지되는 것을 보고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보는 이러한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법을 이어보는 이런 수행에 의해서 참으로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있다가는 없어지는 무상한 거구나. 이렇게 보아내는 것이 여실직연하는 거죠. 지금 순서대로 경에서 말하는 요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죠. 근데 이제 순서대로 경에서는 어떤 법들을 보느냐라고 하면 뭐 초선에서부터 뭐 무소유처 이래 해가지고 각각의 삼매 상태마다 초선에는 이러한 법들이 있다 라고 초선에서 드러나는 법을 다 설명하죠. 그렇게 해서 무소유처까지를 다 각각의 삼매 단계마다 어떤 법들이 있는지 여기서 어떤 법들이 있는지라는 게 뭐냐 하면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초선에 가면 그런 법들이 드러나니까 이런 법들이 있구나라고 아는 거죠. 무소유처를 가면은 그런 법들이 드러나니까 이런 법들이 있구나라고 아는 거죠.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이런 법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거 그 법들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보니까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가는 없어지는 거구나라고 이런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하는데 드러나는 법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한다고. 그런데 순서대로 경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법의 윗바사나는 주로 어디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법들에 대해서 나타나요? 요게 아까 이제 박보부님 그 얘기죠. 수상 윗닦아, 그죠? 요런 그 법의 윗바사나를 말하는 요 구문은 순서대로 경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그죠? 대부분 모두지 모두, 그죠? 순서대로 경 빼놓고는 모두죠. 수상 윗닦아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내가 직접 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 설명했고요. 그런데 대념처경은 법념처에서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안에 소유의 관심이 있을 때, 까마찬다죠. 소유의 관심이 있을 때 나의 안에 소유의 관심이 있다라고 꿰뚫어 알고 안에 소유의 관심이 없을 때 나의 안에 소유의 관심이 없다라고 꿰뚫어 안다. 요건 뭐죠? 내 안에서 소유의 관심이라는 법이 드러난 거죠. 드러나 있으니까 있구나라고 아는 거고,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못 보는 거하고는 여기서는 달리 내 안을 정확히 봤는데 소유의 관심이 이제 내 안에서 없어졌구나 요거지 있는 걸 못 본다는 얘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나면 생겨나지 않은 소유의 관심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꿰뚫어 알고, 요거 뭐예요? 소유의 관심이 없었다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조건 관계 때문에 여기 생겨났지? 요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의 앞쪽 부분이라고. 그리고 생겨난 소유의 관심이 어떻게 버려지는지 꿰뚫어 알며, 요건 뭐예요? 있었는데 이거를 잘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죠? 알면서 없어진다는 거잖아. 없어지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잖아. 직접 보아서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게 소유의 관심이 없어지는구나, 요걸 안다는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지금 법에 윗바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아 알게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소유의 관심이 생겨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없어지더라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보아서 알게 되니까 소유의 관심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 버려진 소유의 관심이 이후에 어떻게 생겨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내가 아니까 안 생겨나게 하는 거야, 그지? 요렇게 지금 이제 그 법념처가 말하는 장애하고 각지가 동일한 문장 형태를 보여준다고. 장애하고 족쇄가, 각지는 다르지. 그래서 등을 말하는데 이것 또한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에 대한 설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념처경의 후렴에 나타나는 사무다야 담마와 와야 담마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한 삼매에서 드러나는 법들에 대해 생겨나고 자라나는 측면에 있으면 사무다야 담마, 자라나는 법, 무너짐, 즉 변하여 다른 것이 되는 측면에 있으면 와야 담마, 무너지는 법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을 우파다, 생겨남과 빠하나, 버려짐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먼저 지금 우리 본 거의 원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래 되면 오늘 우리가 중심에 두는 사무다야 담마하고 와야 담마를 자라나는 거, 줄어드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요렇게 번역해야 하는 타당성이 확보가 되죠. 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념처경을 공부하니까 경을 가지고 새로 번역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지금 나눠드린 대념처경 번역에서는 바로 후렴의 그 부분이
자라나고 줄어듦으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요거 곧 제가 수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다시 올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다야타가 있어요. 또한 우다야바야 또는 사무다야 아탕가마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우다야타도 있는데 지혜를 정의하는 정형된 문장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빤냐를 말할 때 보면 우리 이제 기능에 대한 분석형 이런 데서도 빤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럴 때 지혜를 정의하는 정형된 문장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29개 경에서 34번이나 나와. 무지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사무다야 아탕가마의 뒷자리 앞자리야. 그래서 요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줄였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무다야 아탕가마의 줄임꼴 우다야 아타라고 이해해서 자라남 줄어듦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 지혜가 어떻게 정의 되냐 하면 빤냐와 호띠 우다야타 가미니야 빤냐야 사만나 가또 아리야야 니페디까야 삼마두카카야 가미니야. 그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렇게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끈다. 자라남 줄어듦. 우리 삶에 이러한 삶의 과정은 괴로움을 만들고 이러한 삶의 과정은 괴로움을 소멸한다. 행복을 만든다. 이거죠. 지혜라는 게 뭐야? 지혜가 그거다 이거야. 지혜를 가졌어. 그게 무엇냐 하니 바로 이렇게 삶에 대한 많은 시각이 있어서 이런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이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야.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끄는 게 지혜예요.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서 여기서 꿰뚫음이라고 이제 관통해 가는 거잖아. 열반을 향해서 그러니까 최단거리 지름길로 꿰뚫어가는 요 얘기죠. 이렇게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서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라고 해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대표적인 정의가 요거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가장 큰 주제 하나가 대념적용의 후렴구를 구성하는 두 번째 단계에 나오는 사무다야 단마를 이어본다는 거, 와야 단마를 이어본다는 거, 사무다야 와야 단마를 이어본다는 거, 법의 미파사나의 부분이 설명되는데 거기서 사무다야 단마는 무엇고 와야 단마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분석경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요 잠깐 볼게요. 47번 상류따 40 분석경이에요.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염처와 염처수행과 염처수행으로 이끄는 실천을 설하겠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염처니까 그 맨 윗줄에 있지만 사띠빠따난쩌 해가지고 사띠빠따나니까 염처잖아. 앞에 짜따로가 붙으면은 산염처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띠빠따나 염처라는 곳이 있고 사띠빠따나 바와나 하면 염처에다가 바와나가 수행이잖아. 염처 수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산염처 자체가 수행인데 여기에 염처 수행이라는 독립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석경이야. 분석경 뭐라고요? 용어 정의를 해주는 경이죠. 부처님이. 자, 여기에서 보면 무엇이 염처인가? 비구는 신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내지 해가지고 산염처에 대한 정형된 구조를 제시하면서 이게 염처다. 염처다. 그런데 요거 신수신법입니다만은 이어보면서 머문다라는 요게 염처야. 당연하지 산염처라고 말하는 거니까.
신수신법 붙으면 사념처잖아? 영처, 요건데,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후렴의 첫 단계, 안팎해서 몸을 이어본다라는 요거는, 어쨌든 답은 몸을 보는 거야? 뭐 호흡 이러면, 호흡을 이어보는 수행을 하는 건데, 요거를 내 걸 볼까, 네 걸 볼까, 뭐 요런 차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신수신법이라는 요 네 가지 대상을 이어보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념처로 나오는 이거는 그대로 후렴으로 치면 1번하고 같은 거예요. 누구 걸 보느냐 요 차이지. 그래서 영처라고 하는 신수신법에 대한 거는 그대로 이게 후렴 1번과 같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이제 밑에 단락에 보면 무엇이 영처 수행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자라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물거나 그거 안 고쳤네요. 줄어듦의 법이 아니라 이제 무너짐의 법이겠죠? 자라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물거나 무너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물거나 자라남 무너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아따삐 삼파전어 사띠마 이후는 동일한 거야, 그죠? 염처와 동일한데 거기서 보는 대상이 뭐냐 하면 안팎에서 됐든 어쨌든 몸을 신수신법을 직접 보는 거. 요게 염처라면 거기에서 보는 대상이 자라남의 법을 보고 무너짐의 법을 보고 그치? 우리 이거 알고 분명히 무너지고 자라남 무너짐의 법을 보고 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학부모님 우리가 그러면 영처 이 경에서 영처라고 하는 거는 사념처인 줄 알겠잖아. 영처 수행은 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영처 이게 안팎에서 내 걸 볼까 네 걸 볼까 요 차이지 사실은 요 자리가 후렴의 첫 번째 줄이 요거다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영처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야. 내적인 심에 삼았다 해가지고 호흡 붙잡고 삼매에 들자. 호흡 붙잡고 이어보는 일을 통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이 드러나게 되면 이어가지고 법의 윗바사나가 진행되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라고 하는 요거는 그대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지시하면서 요걸 지칭하는 말이 영처야. 우리가 사념처 하는데 사념처는 사실은 앞에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법의 윗바사나를 지시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영처 수행. 영처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렴으로 말하자면 1단계에서 제시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 하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의 법의 윗바사나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부르는 명사가 있다는 거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 요 부분을 영처 사띠빠따나라고 부르고 법의 윗바사나인 이어지는 부분을 영처 수행 사띠빠따나 바와나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다. 요거 본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후렴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 그 의미를 명확히 알려주죠.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52번 상류따 첫 번째 경 외딴 곳에 감경인데 아누루따 상류따예요. 52번 상류따. 아누루따 상류따는 이런 특징이 아누루따 존자는 나는 사념처로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한때 아누루타 존자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가서 홀로 머무는 아누루타 존자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사념처를 잃는 자는 누구든지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성스러운 길을 잃는다. 누구든지 사념처에 확고한 자는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성스러운 길이 확고해진다. 그래서 사념처를 잃는 자, 사념처에 확고한 자, 요 구분을 해주죠. 그랬더니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아누루타 존자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어. 도반 아누루타요, 얼마만큼 비구가 사념처에 확고합니까? 도반께서 사념처를 잃으면 성스러운 길을 잃고 사념처에 확고하면 성스러운 길이 확고해진다 이랬는데 얼마만큼 확고해져야 됩니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누루타 존자의 답변이 이제 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봅시다. 비구는 자라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안의 신에 머뭅니다. 줄어듦의 법을 이어보면서 안의 신에 머뭅니다. 자라남 줄어듦의 법을 이어보면서 안의 신에 머뭅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입니다. 사념처 그대로죠. 근데 거기서 다만 어떤 차이를 보여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안의 몸을 이어보는, 안의 몸에 머무는데, 그러니까 몸에 머무는데 안의 몸에 머물러. 왜냐하면 안팎, 안팎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안에 머무는데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떻게?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러. 안의 몸에 머물러.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안의 몸에 머물러.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안의 몸에 머물러. 그런가 하면 요 세 가지 그대로를 두 번째는 밖의 몸에, 안팎의 몸에 9가지나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경의 중 요지가 뭐냐 하면 얼마만큼 사념처에 확고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 그 사념처의 확고함에 대한 얼마만큼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내적인 심에 담았다 해가지고 몸에 머무는 거야, 그죠? 몸에 머무는데 안팎이 있는 거야.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무는데, 몸을 이어봄 요 개념 말고 이제 몸에 머무는데, 그런데 몸에 머무는 그 상황에서 단마 윗바사나를 하면서 머물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만약 그가 혐오하지 않음에 대해 혐오하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혐오하는 상으로 거기에 머뭅니다. 만약 혐오함에 대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거기에 머뭅니다. 만약 혐오하지 않음과 혐오함에 대해 혐오하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혐오하는 상으로 거기에 머뭅니다. 만약 혐오함과 혐오하지 않음에 대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거기에 머뭅니다. 만약 혐오함과 혐오하지 않음의 둘 모두를 버린 뒤에 평정과 사띠와 삼빠자나를 가지고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평정과 사띠와 삼빠자나를 가지고 거기에 머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요점은 이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법을 이어보면서 안팎에 머무는 이만큼 사념초에 확고해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확고함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얻느냐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혐오하지 이래 나오는데 결국은 혐오하는 상이든 혐오하지 않는 상이든 요점은 상이라는 게 뭐야?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이고 번뇌고 잠재성향이고 결국은 그 상의 병든 번뇌를 부수는 게 누진이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잖아. 이렇게 법을 이어보고 머무는 이런 일을 그만큼 확고히 하면서 끝은 뭐냐 하면 저 밑에
번뇌로서 참여하는 이 상에 대해서 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건 뭐예요? 번뇌, 어떠한 상황에서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도록 상을 작용시킨다 이런 얘기죠. 깨달음이지 뭐. 요런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요 경은 그냥 한 가지만 우리가 봅시다. 얼마만큼 사념초에 확고합니까? 라고 할 때, 법의 윗바사나의 세 가지 측면 다 해서 안팎으로 머물고, 그래가지고 상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달리 말하면 누진에서 깨닫는, 거기까지 가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념초가 얼마만큼 확고해질 수 있느냐에서도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 경 두 개를 통해 가지고 대념처경의 그 후렴의 법의 윗바사나 부분 좀 보충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오늘 드린 교재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그림 두 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히터를 꺼놓고 요 시간이 지나니까 좀 추운가 봐. 그죠? 빨리 맞추도록 합시다. 감기 걸릴라. 나는 안 괜찮아, 부분이. 나 감기 걸리면 안 돼. 자, 어쨌든 뭐, 우리 이제요. 지금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념처경 후렴의 의미 1 앞부분이랬거든요. 후렴이 기니까 그 중에 이제 앞에 부분만 좀 그림으로 그려봤다 이거예요. 자, 처음이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의 몸에 머문다. 요게 뭐죠? 기본적으로 삶은 인식과 행위잖아. 행위는 참과 관심에 의해 가지고 인식으로 전달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인식은 중간에 닦아라고 하는 가공을 거쳐 가지고 행위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후렴의 첫 번째 이야기,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의 몸에 머문다 라고 했는데, 이게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안이비설신의 중에, 그리고 색성향 및 척법 중에 신과 촉의 관계를 지금 호흡수행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공동주관으로 참다가 오는 거잖아.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죠? 이럴 때 이 참다 이거는 지금 삶의 행위자 신, 행위자인 신이 이렇게 온 거잖아, 그죠? 이럴 때에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의 몸에 머문다, 이거는 신과 촉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과 촉은 호흡이 주는 감촉에 마음이 머물러야 돼 하고 기준점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박법우님 마음이 잘 떠나간다며, 잘 안 붙잡힌다며, 그죠? 여기 신과 촉의 자리에서 신아 촉을 잡아라 이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잘. 그럴 때 어떡하느냐 하니, 행위자인, 행위 영역에 있는 행위자인 심이 참다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요? 저기 사띠가 어떻게 생겨난다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할 때 사띠가 생겨나서 마음에 앞장을 서가지고 호흡을 주목하는 거잖아. 이게 가는 거라고, 그죠? 이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진 거야. 행위가
관심, 찬다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되는 거. 그죠? 행위가 찬다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되는 거를 그림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행위, 심, 관심이 인식으로. 인식이 의라고 한 건 뭐예요? 요게, 하여간 뭐, 심의식에서 의죠. 그러면 이렇게,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의 몸에 머문다라는 후렴의 첫 번째 부분은 행위가 관심으로, 심으로 인식에 가는 거야. 근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게 첫 번째 단계인 내적인 심의 사마타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인데 곰방 보니까 곰방 분석형에서 보니까 이거를 염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 개념도 사실은 분석형에서 알려주는 요 개념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게 또 왜 갑자기 안전 문자가 연속 들어와가지고 페이스북을 끝나? 이 참 안전 문자의 문제가. 그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내 마음이, 행위자인 내 마음이 호흡으로 가자, 호흡을 붙잡자,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들자,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들어가지고는 더 높은 산매로, 더 높은 산매로 요거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야. 그거 염처 이렇게 불렀어. 그럼 이제 밑에 그림은 뭐예요? 제가 사실 오늘 말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거야. 밑에 그림은 마찬가지 인식이 있고 행위가 있는데 그 중간에 딱가가 있죠. 자라나고 무너지고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며 몸에 머문다. 여기는 법의 윗바사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음은 무엇을 하느냐? 자,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는 행위를 주관하는 마음이 인식으로 갔죠. 호흡 요 자리로 갔잖아. 그 자리에 신과 촉, 의가 호흡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완전히 산매에 들어지고 산매에 들어진 그 상태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마음을 뭐라 했지? 아니 그보다 가라앉히고 앞에 마음을 그러니까 심을 고정되고 안정되고. 아니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진정시키고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 심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고 집중해서 산매에 들어지는 요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잖아. 마음이 하는 일이 그거란단 말이야. 요거를 붙잡고 마음이 자꾸만 엉뚱한 대로 끌려가고 하지 못하게 요게 한 군데로 집중해가지고 산매에 들고 산매를 더 높은 단계로 걸어가고 이래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법의 뒷바사나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게 순서가 있잖아, 그치? 1단계에서 이렇게 산매에 들고 산매에 들었기 때문에 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법이 드러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요거 신과 촉이라는 요 부분이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관인 마음이 여기로 가는 일을 할 때 내적인 심의 사마타인데 법의 윗바사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박법님 요 표현 어디에서 일을 해? 앞에서는 일 자체가 촉으로 쫓아가서 촉을 붙잡으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법의 윗바사나는 어디서 일을 하냐 하면 안 쫓아가. 왜냐하면 이미 쫓아가는 일을 통해 가지고 고정이 되었고 그 고정된 상태에서 드러나는 법을 일어난 마음이 관찰하는 거잖아. 박호원이 이게 타당하지 않겠어? 이 행위의 영역에 마음이 그러니까 수상
삐딱각 뭐 이래가지고 드러나는 법들을 행위의 영역에서 관찰하고 있다고. 안 간다고. 내가 볼 때 수행을 설명하는, 수행의 이제 높은 수행의 경지로 올라가면서 뭐 삼매 이후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점적인 얘기가 바로 요거 같아.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서는 마음이 일하는 자리가 어디냐? 호흡으로 쫓아가서 호흡을 붙잡는, 거기에서 진정되고 가라앉히고 집중돼서 삼매에 드는 더 높은 삼매를 가는 요런 거를 한다면, 이제 이거는 하여간 올라가는 일이잖아. 뭐 하여간 초선부터라고 보면 뭐 상수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라면, 법의 밑바사나는 벗어나는 일이죠. 각각의 단계에서 벗어나는 일이잖아. 이 벗어나는 일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여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행위.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약간 행위가 인식으로 연결 안 돼 있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앞에서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의 밑바사나는 행위하는 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매를 닦으면서 여실지경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딱가의 문을 여는 자리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게 인식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행위 그 자리에서 더 딱가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문을 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하여간 가장 오늘 요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 한마디의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아마 필요한 과정이 오늘 1시간 반으로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 부분은 사실은 도움이 필요해. 아직까지 제가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삼매를 성취하지 못했고 더 높은, 그러니까 삼매 위에서 더 높은 수행, 또 벗어나는 과정, 이렇게 제가 수행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경이 안내하는 길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는 또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행을 하는 분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고마워하는 게 뭐냐 하면, 몇십 년 수행을 해도 보이지 않던 길이 이렇게 경이 해석되니까 길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행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을 요청하고, 어쨌든 하여간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 요겁니다. 마음이 인식, 호흡 그 자리로 쫓아가서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앞에서 이미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의 영역, 거기서 직접 일을 하면서 심화돼 가지고 딱가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개를 이해하고 나면 내적인 심해 사마타는 염처고 법의 윗바사나는 염처 수행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여실지견이죠. 어느 한쪽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야 염처 수행이다. 우와, 우리 아니뜨기 법분이 와 계시네. 이 여담, 해피법당 역사에 가장 오래된 법부님, 제가 출가해서 처음에 저기 원주에 해피법당을 열었을 때 원주로 찾아오셨던 우리 법부님이 한 분 계시고, 해피설법회 일기로 수료하셔가지고 제가 아니뜨기라는 법명을 드린 분 계시고, 늘 우리 가까운 분인데, 가장 오랜 우리 법부님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와 계시네. 법부님 안녕하셔요. 법부님 나한테 전화 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그림 보겠습니다. 뒤에 그림은 다 본 거죠. 후렴을, 자, 기본적으로 그려진 대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비척법에서 신이 촉에 머무는 거예요. 이때 촉이라는 것은 몸이라고 말해지는 거고 호흡의 흔적이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린 공동주관인 신의 역할, 요거예요. 공동주관인 신의 역할이 1단계로는 몸을 이어보는 거 해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의 몸에 머문다. 요거 내적인 심의 사마타인데 그걸 통해서 삼매에 들면 심이 일어나고 법이 드러나서 2단계 법을 이어보는데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법의 윗바사나야. 그럼 이런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가 함께해서 여실지견 하는데 후렴에서는 여실지견을 어떻게 말해요?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여실지견이야. 그랬을 때 요 밑에다가 빠띠 사띠 맞다야 해가지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완성이다. 냐나 맞다야라는 게 암만이 있을 때까지 해서 법의 윗바사나의 완성이다. 라는 거, 하여간 설명 다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실지견에서 사띠를 확고히 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딱가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삼매를 통해 가지고 접근해서 딱가의 내면으로 들어오면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니시또 저 위아라띠를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이렇게 보통 번역한다는 거 얘기했죠. 그런데 밑에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상류다니까요. 5권에서 이제 그 깨달음으로 가는 모든 길이 나타나잖아요. 7가지 보리분법 모두에 대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위웨까 니시땅, 위라가 니시땅, 니로다 니시땅, 오사카 파리냐밍 해서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박과부님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아니시 또쩌 위어라티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하는 건 뭐예요?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을 넘어서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누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서면 어떻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쉼으로 기결된다. 열반이 실현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2장은 사실 그림 2장 그리는 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요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리긴 했는데 박호부님 지난 수업 못 오셨잖아. 그래도 오늘 이런 그림들 충분히 이해되죠? 제가 볼 때는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하여간 대념적용 뭐니 해도 후렴을 알아야 되는데 후렴이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렸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1단계에서는 이 마음이 촉으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한다면 2단계 법의 윗바사나 할 때는 그리 가지 않는다. 심이 일하는 장소가 본래 자기의 자리. 그러니까 딱가로부터 해미의 영역 이 부분이죠. 이 자리에서 일을 한다. 거기서 법의 윗바사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법의 윗바사나에서 진행되어 가지고 딱가로 들어가서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을 겪어서 그걸 넘어설 때 쉼으로 기결된다, 완성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대념적용 새로 번역한 것도 30몇 페이지였었고 수업 준비해서 나눠드린 것도 지난주에 11페이지였어요. 오늘 또 나눠드린 게 만만치 않죠.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참 기쁜 일입니다. 대념적용이 불교에서 수행을 대표하는 세 개의 경, 대념적용, 진념적용, 입출승념경 이래 될 텐데 대념적용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대념적용이 풀어졌다 하면 아마도 경이 의도하는 부분의 절반은 훨씬 넘는 이해의 측면으로는 우리가 접근했다. 이제 우리가 언제든 또 좀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직접 수행을 통해 가지고 대념적용이 이끄는 이러한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맞지마니까야 10번 공부하고 2번의 보충 수업까지를 오늘 했습니다. 두 분 법우님께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해주시니 많은 분들을 위한 커다란 법보시가 되었다라고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저기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네, 저기 법을 윗바사나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왜 수상 윗닦아라고 저는 그게 오온을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수상 윗닦아라고 하시는 게 일단 이제 경은 이제 주로 그러니까 생겨나는 거, 유지되는 거, 없어지는 거를 직접 보는 요걸로 이제 법의 윗바사나를 말하는데 상을 윗닦아를 이렇게 말을 대표적으로 이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요래 나오거든. 그럴 때 수상 윗닦아라는 게 뭐냐 하면 시기,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새끼 젖은 시기, 수를 상의 참여하에 인식하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닦아라고 하는 가공 작업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이 가공 작업이 끝나면 거기서 행위가 시작되는 자리가 윗닦아거든. 방금도 제가 이 표현을 한 거야. 내적인 심에 삼았다는 마음이 이리 가잖아. 그런데 법의 윗바사나는 마음이 그리 안 가고 방금 내가 그 표현했죠. 닦아를 포함한 행위 영역에서 일을 한다.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오온이라고 하는 말씀,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한 그 정형으로 보면 되잖아. 자, 법의 윗바사나에서는 직접 보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수가 생겨나고 보는 수가 유지되고 보는 수가 없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직접 보는 일을 하는 게 법의 윗바사나인 거야. 내가 직접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확인을 하는 거야. 여실지간. 그런가 하면 이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이거는요 직접 보자 이런 개념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색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색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한, 그래, 4대 조색이다.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색의 자라남이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무명부터 생노사까지 12연기 전체 과정을 뭐 거기서 직접 다 보는 거 어떤지 잘 모르겠다. 그거를 다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가 말하듯이 생겨나서 유지되고 없어지는 걸 직접 내 눈으로, 마음의 눈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의심이 없어져서 확실히 아는 거, 요거 하고 그렇게 확실히 알아진 여실지경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자라남이 뭐냐 하면 12연기 12과정 전체를 내 눈으로 직접 보자 하면 생노사 같은 거 어떨 거야. 내가 그거 확인하려고 죽어서 태어나서 늙어 봐야 되나? 그럴 순 없잖아. 그런 어떤 직접적인 체험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제 부처님이 12연기를 설했잖아. 그 설하신 바대로 12연기를 관찰하는 거야. 그럼 12연기를 색의 자라남이라는 것이 색을 대상으로 12연기적 관찰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잖아. 줄어듦이라는 것은 오온 똑같지만 색을 대상으로 12연기적 그 삶의 과정의 소멸을 통해서, 왜 지분의 소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
요게 줄어듦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마음의 눈으로 현상을 본다라는 게 법의 윗바사나라면, 그렇게 해서 무상을 직접 보아낸 상태에서 무상하다라는 지화견 위에서 나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을 12연기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12연기를 통해 가지고 무상으로부터 이렇게 생도사의 괴로움까지 가는 그 조건 관계를 탐구한다, 이해한다, 직접 눈으로 본다라는 관점하고는 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의 측면이고, 12연기에 대한 해석의 완성. 그리고 그게 12연기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자라남 줄어듦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린 교재에서도 보면 뒤에 이 정형에 대한 용례 중에 보면은 부처님의 그 심력경 이런 데서 보면은 부처님이 설한 그 깨달음의 그 사자후가 처음에는 이렇게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으로 나오고, 그것이 이어서 연기의 정형구로 해서 12연기로 나오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다 동일한 거야.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 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어떤 조건들이 해소되면 괴로움이 소멸하는지, 사실은 그게 자라남 줄어듦이고 12연기고 소멸이고 그게 중이고 그렇잖아. 근데 이런 부분을, 이거는 법의 윗바사나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직접 이걸 본다면, 12연기를 관찰하자,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자 하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그 이해의 측면에서 완성되는 깨달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법의 윗바사나가 오온인 것 같은데요 라는 부분은 위치를 옮겨야 된다. 딱가 안에서 이제 번뇌의 문제 이런, 그렇게 이 부분은 내가 참 설명하기 좀 어렵네. 그런데 아무튼 법의 윗바사나에서는 직접 보는 거고,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이거는 직접 본다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글쎄 그것도 요거는 조심스럽다. 그게 이제 사실은 윗바사나거든요. 윗바사나가 그건데, 그러니까 법의 윗바사나는 그거를 직접 보는 거라면, 이 윗바사나는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윗바사나가 무상공과를 직접 보는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법의 윗바사나인 것 같고, 윗바사나의 자리, 그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고 12연기를 관찰하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번뇌를 부수는 이 부분은, 요거는 제가 지금은 정확히 답을 못했는데, 내가 질문하신 바는 이렇게 이제 요점은 다르다라는 거 말하고,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이 부분을 윗바사나로서 깨닫는데, 그 자리가 체험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런 논리적인 접근이냐 하는 요 부분은 오늘 제가 답변 못하겠어요. 건우리 뒤에 정도 보고 그런 차이. 그리고 어저께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설명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법령칙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오온, 그 다음에 5가지 장애, 그 다음에 육처, 이거는 일어나는 법이랬고, 칠각지는 사라짐의 법이래. 이제 옛날 표현을 한다면 줄어드는 법이랬고, 사성제는 그다음에 하여튼 자라남 줄어드는 법이래. 이건 왜 그렇게 타이틀을 그렇게 설명했죠? 그건 지금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그게 내가 잘못 설명했다. 잘못 설명했고, 그 자리를, 그러니까 자라남과 무너짐 요 부분을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내가 악당가마와 와야를 같은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동안 설명을 했는데,
오늘 수업을 한 여러 가지 짝들을 다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 틀렸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응? 그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오늘? 아니 그러니까 후렴에서 말하는 자라나는 법과 무너지는 법이라는 게 자라나는 법은 예를 들어서 법념서에서 5가지 장애를 본다. 장애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5가지 장애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이러면 5가지 장애라는 그걸 놓고 그것에서 자라남의 법은 그것이 아까 그 읽어봤지만 없던 장애가 생겨나는 요 측면을 보는 것이 자라남의 법을 이어보는 거고, 그런가 하면 있던 장애가 없어지게 되잖아. 있던 장애가 없어지는 요 부분, 요걸 보는 것은 무너지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하나의 대상, 그게 이제 몸이 됐든 느낌이 됐든 마음이 됐든 법이 됐든 법 가운데서는 장애가 됐든 족쇄가 됐든 어떤 게 됐든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에 족쇄가 생겨나는 측면을 보는 거는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법의 윗바사나의 측면에서 족쇄가 생겨났던 게 없어지는 쪽을 보면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지금 지금 다른 이런 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동안에 타이틀을 왜 그 앞에 세 개는 오장의 육체는 왜 일어남의 법을 관찰하는 데 있고, 칠각지는 사라짐의 법을 관찰하는 데 타이틀을 붙여 있고, 다른 데서 그렇게 말하던가요? 책이 다 있잖아요. 광물책 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요? 네. 나는 뭐 그 부분은 내가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도 사실은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 아땅가마와 와야를 그냥 동일시하고 나서 보면 자라남의 측면, 줄어듦의 측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그동안 설명을 했었잖아. 그런데 이게 요번, 그러니까 우리 3번의 법회를 통해서 그 후렴의 2번째가 법의 윗바사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장애와 온과 족쇄는 일어남의 법이고 각지는 사라짐의 법이고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구체적 테크닉의 문제니까 그럴 때 장애에서 법을 이어보든 족쇄에서 법을 이어보든 어떤 것이든 거기에서 없던 장애가 생겨나는 쪽을 이어보는 거, 관찰하는 것은 자라나는 법을 보는 거고, 생겨나서 있던 장애가 없어지는 측면을 보게 되면, 즉 무상의 양쪽 측면이잖아. 없어지는 측면을 보게 되면 와야담마, 무너지는 법. 이렇게 이제 내가 지금 그 해석을 바꾼 거지. 그럼 이 법념터 5가지 중에서 이제 5가지 각자 일어남, 자라담, 줄은 다 있는 거잖아, 그제? 다 있지, 그제?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세계는 자라남의 법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고, 칠각기는 줄어듦의 법으로 타이틀을 달았고. 그래. 말하자면 그게 사성계는 일어남, 자라담. 그러니까 지금 법우님이 딱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보는 게 나도 그동안 그렇게 해석을 해왔으니까 할 말 없지만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 법우님 말씀하신 그대로야. 그 5가지 모두 법념처의 5가지 모두를 놓고 장애에서도 자라남의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남 무너짐의 법 다 말하잖아. 5가지 모두가. 그러니까 그것이 5가지 중에 3가지는 일어나는 법이고 1가지는 사라짐의 법이고 하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모든 경제에서 거의 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광무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그렇구나. 나도 하여간 그렇게 해석을 했었지. 그래, 잠깐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바꾼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꾼 게 법의 윗바사나라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지적하신 대로 5개 모두가 이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야지.